머릿속에서 고통이 맴돌아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으신가요? 불안과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그 순간 말입니다. 놀랍게도 1만 년 전 구석기 사람들도 똑같은 고통을 느꼈어요. 악령이 머리를 파고든다고 믿으며 돌칼로 두개골을 뚫는 위험한 의식을 치렀죠. 그 역설적인 생존 이야기가 당신의 내일에 힌트를 줍니다. 고통 속에서도 치유의 문이 열린다는 지혜로 마음을 가라앉히며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역사 속 평화가 당신을 안아줄 거예요. 어둠 속에서 돌이 살을 가르는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렸다. 1만 년 전 구석기 시대의 캠프파이어 불꽃이 깜빡이는 그곳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환자의 두개골에 구멍이 뚫리는 순간 피가 흘러내리고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죽음의 비명은 없었다. 살아남았다. 어떻게 이 역설적인 생존이 인류 최초의 뇌수술, 두개골 천공술의 탄생을 알렸다. 상상해 보십시오. 빙하기의 끝자락, 유럽의 동굴 깊숙이. 차가운 바람이 입구를 스치며 울부짖고 안에서는 불꽃이 춤을 추며 그림자를 들이운다. 샤먼, 가죽 옷을 걸친 채 뼈 목걸이를 흔들며 원을 돌고 있다. 그의 손에는 부싯돌로 깎은 날카로운 돌칼이 쥐어져 있다. 환자는 땅에 누워 이끼와 진흙으로 만든 베개 위에 머리를 기대고 있다. 두통이 그를 괴롭힌다. 아니, 악령이 그의 머릿속을 파고든다고 믿는 이 부족에게는 그것이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샤먼이 속삭인다. 신들의 문을 열겠다. 돌이 두피를 베고 뼈를 갉아먹기 시작한다. 뼈가루가 피와 섞여 흘러내리고 공기 중에 비린내와 흙냄새가 퍼진다. 주위 사람들은 나무 막대기로 장단을 치며 노래를 부른다. 리듬이 점점 빨라지며 긴장된 공기를 진정시킨다. 마침내 작은 구멍이 뚫린다. 크기는 동전만 하다. 샤먼은 거기서 검은 액체를 긁어내고 꿀과 허브를 바른다. 환자는 눈을 뜬다. 살아있다. 이 장면은 상상이 아니다. 프랑스의 오피니 동굴에서 발견된 1만 4천 년 전 두개골 조각이 이를 증언한다. 구멍 가장자리가 매끄럽게 재생되어 있다. 환자가 수술 후 몇 주, 어쩌면 몇 달을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전 세계 유적에서 전철 후 500개 이상의 두개골 천공 흔적이 발굴되었다. 페루의 파라카스 문화, 3,000년 전 밀에서조차 생존 흔적이 보인다. 남미 안데스 산맥의 무덤에서 나온 두개골은 구멍이 완벽히 치유된 채였다. 놀랍게도 생존율은 7,9%에 달했다. 현대 외과의사들도 부러질 듯 긴장하는 수치다. 이제 카메라를 당겨보자. 그 시대의 분위기를 느껴보자. 밤하늘은 별이 빽빽하고 늑대 울음소리가 멀리서 메아리친다. 캠프 중심에서 불꽃이 타오르며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자극한다. 샤먼의 손은 떨리지 않는다. 그는 세대를 내려온 지식의 후예다. 돌 도구는 단순하다. 회전식 굴착기. 부키아라 불리는 그것은 활처럼 끈을 돌려 돌라를 돌린다. 천천히 리듬감 있게 뼈를 파낸다. 환자는 아편이나 마리화나 같은 식물성 마취제를 씹었을 터 통증이 둔해지고 환각이 그를 안정시킨다. 주위 사람들은 손을 모아 기도한다. 바람이 불어 불꽃을 흔들 때마다 그들의 그림자가 벽에 춤춘다. 수술은 몇 시간 지속된다. 땀이 샤먼의 이마를 타고 흐르고 그의 호흡이 점점 깊어진다. 구멍이 뚫리자 안에서 압력이 풀리는 듯한 소리가 난다. 환자가 헐떡이며 웃는다. 악령이 빠져나갔다. 왜 이 위험한 의식을 시작했을까? 확대해서 보자. 신석기 이전 기후가 변하며 질병이 늘어났다. 두통, 간질, 정신질환.
이 모든 게 신들의 저주로 여겨졌다. 두개골 천공은 그 문을 여는 의식이었다. 구멍을 통해 악령을 방출하거나 신의 기운을 불어넣는다고 믿었다. 고고학자 앙리 루이 리니에르가 19세기 후반 프랑스 브리그놀에서 발견한 두개골 사업계를 분석하며 밝힌 바, 이 관습은 의학적이지 않았다. 영적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놀랍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천공은 뇌압을 낮춰 두통을 완화하고 간질 발작을 줄일 수 있었다. 우연히 과학적 효과를 발휘한 셈이다. 이집트의 에드푸 사원 벽화조차 5,000년 전 파피루스에 비슷한 수술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구리 도구를 썼다. 다시 현장으로. 남미, 잉카 제국 이전 파라카스 부족의 무덤. 사막 바람이 뜨겁게 불고 모래가 피부를 때린다. 미라화된 두개골을 들어본다. 구멍 주위에 새뼈가 자라났다. 환자는 수술 후 아이를 낳고 노년까지 살았다. 샤먼의 동굴 작업실을 상상해보자. 벽에 뼈 조각이 걸려있고 약초 냄새가 가득하다. 그는 돌을 갈아 날을 세우고 환자의 머리를 관찰한다. 여기서 악마가 숨는다. 그는 속삭이며 시작한다. 돌이 뼈에 닿는 마찰음, 리듬에 맞춰 울리는 북소리. 주위 사람들이 손을 잡고 원을 이룬다. 땀과 피의 냄새가 섞여 공기를 무겁게 한다. 구멍이 완성되자 샤먼은 깃털로 안을 쓸고 성스러운 물을 부는다. 환자가 일어나 앉는다. 그의 눈의 빛이 돌아온다. 부족은 환호한다. 별이 지는 새벽,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이 의식의 역사적 의미는 깊다. 두개골 천공은 인류 최초의 외과 수술로 히포크라테스 시대까지 이어졌다. 그리스 의학자들도 이 기술을 계승했다. 왜 생존율이 높았나? 고고학자 데이비드 아놀드의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감염을 막는 허브를 썼고 위생적으로 불꽃으로 도구를 소독했다. 무균 개념 없이도 직관적으로 깨달았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유적에서도 비슷한 흔적이 1만 년 전부터 보인다. 전 세계적 현상이었다. 이 피해 의식은 의학과 종교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환자들은 걸어나갔다. 치유되었다. 또는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네덜란드의 베이탑의 동굴. 6,000년 전 두개골. 구멍이 4개. 반복 수술이다. 환자는 여러 번 악령 퇴치를 받았다. 상상 속에서 그 장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숲속 오두막. 습한 공기. 나무 타는 연기. 샤먼의 손이 피로 물든 채 돌을 쥔다. 환자의 호흡이 불규칙하다. 그러나 그는 살아남는다. 이 생존자들이 부족의 전설이 된다. 그들의 이야기가 불꽃 주위에서 전해진다. 돌이 하늘의 문을 열었다. 확대해보면 이 기술은 인류의 대담함을 상징한다. 돌기구로 뇌에 도전한 용기. 그것이 문명의 씨앗이었다. 오늘날 뇌외과 의사들은 그 유산을 잇는다. 1만 년 전 그 고요한 밤처럼 생명의 경계를 넘나들며 숨을 깊이 들이쉬며 이 고대의 비밀을 곱씹어 보십시오. 불꽃이 서서히 꺼지듯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평화로운 잠으로. 전장의 포효가 잦아든 새벽, 한 전사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두개골에는 아직 피가 흘러내리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안에서 바람이 속삭이는 듯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는 웃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 이제 불사의 전사였다. 고대 세계에서 이런 장면은 전설이 아니라 일상이었다. 트레파네이션, 두개골을 뚫는 고대 수술의 비밀을 따라가 보자. 먼저 잉카 제국의 안데스 산맥으로 떠나보자.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고원, 15세기 쿠스코의 요새 주변. 전투 후 부상당한 전사가 거대한 석재 제단 위에 누워있다. 공기는 피와 약초 냄새로 무거웠다.
주술사이자 외과의사인 타와완투가 다가온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흑요석 칼날과 단단한 뼈로 만든 드릴이 쥐어져 있다. 주위에 모인 부족원들의 속삭임이 들려온다. 악령이 머릿속에 들었다. 구멍을 뚫어 풀어내자 타와완투는 천천히 시작한다. 먼저 환자의 머리카락을 밀고 피부를 가른다. 흑요석의 날카로운 소리가 살을 가르는 소리처럼 고요한 산맥에 울린다. 그 다음 뼈 드릴을 돌리기 시작한다. 왼손으로 고정하고 오른손으로 회전시키며 리듬감 있게. 돌과 뼈가 마찰하며 나는 미세한 갈리는 소리, 환자의 신음이 섞인다. 공기는 긴장으로 얼어붙었지만 주술사의 노래가 흘러나온다. 부드러운 선율로 악령을 쫓는 주문. 30분, 때로는 1시간이 지나야 원형 구멍이 완성된다. 직경 3cm쯤 크고 둥근 창문처럼 피가 흘러내리지만 주술사는 코카잎 추출물로 소독하고 꿀로 붕대를 만든다. 이 장면의 생생함 뒤에 숨겨진 사실을 생각해보자. 잉카시대 트레파네이션 유골은 놀라울 정도로 많다. 페루의 파차카마크 유적에서 발굴된 수백 구의 두개골 중 80% 이상이 생존 흔적을 보인다. 뼈, 가장자리가 매끄럽게 치유된 상태다. 현대 신경외과학자들도 놀란다. 고대 잉카인들은 무균 처치와 압력 완화 원리를 알았던 것이다.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압 상승, 즉 머리 부상 후에 치명적 부종을 직감적으로 해결했다. 구멍을 뚫으면 뇌척수액이 빠져나가 압력이 낮아진다. 이는 오늘날의 개두술과 유사한 원리다. 잉카 제국은 이런 기술로 전사들의 생존율을 높여 제국을 유지했다. 안데스 전쟁에서 패배한 부족원마저 포획해 트레파네이션을 시키며 충성의 증표로 삼았다. 이제 시선을 유럽으로 돌려보자. 기원전 3000년 스코틀랜드의 고원 초원. 켈트족 전사들의 전장.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회색 하늘 아래 거대한 청동 검과 방패가 부딪히는 소리가 메아리 친다. 한 켈트 전사가 도끼에 머리를 맞고 쓰러진다. 동료들이 그를 끌고 동굴 피난처로 데려간다. 불꽃이 타오르는 모닥불 옆, 샤먼이 나무와 조개 껍데기로 만든 도구를 꺼낸다. 공기는 습하고 흙냄새와 땀냄새가 뒤섞인다. 전사는 반쯤 의식을 잃었지만 눈빛은 살아있다. 샤먼은 의식을 치른다. 먼저 약초 연기를 피워 올리며 머릿속의 어둠을 뚫어라 라고 중얼거린다. 도구는 원시적이지만 정교하다. 뾰족한 돌침을 뼈에 대고 나무 손잡이로 회전 압력을 준다. 갈라지는 뼛소리가 불꽃 타는 소리와 어우러진다. 피가 분수처럼 솟지만 샤먼은 차분하다. 주변 전사들은 노래를 부르며 격려한다. 구멍이 뚫리면 샤먼은 손가락을 넣어 뇌막을 확인한다. 악령이 빠져나간 듯 전사의 호흡이 안정된다. 상처를 동물 가죽으로 덮고 꿀과 허브로 치료한다. 며칠 후 그 전사는 다시 전장에 선다. 그의 두개골 구멍은 이제 투구처럼 장식된다. 켈트족 트레파네이션은 고고하게 보물이다. 영국 뉴그레인지 유적과 프랑스 알자스 지역에서 발견된 유골 400구 이상이 증언한다. 기원전 2500년 무렵부터 시작된 이 수술은 생존율 10% 90%에 달한다. X선 분석으로 확인된 치유 과정은 놀랍다. 구멍 가장자리에 새로운 뼈가 자라난다. 왜 이렇게 성공적이었을까? 켈트인들은 전투 후 즉시 수술했다. 지연되면 감염 위험이 크지만 그들은 알코올과 허브로 항균 효과를 냈다. 게다가 구멍 모양이 다양하다. 원형, 직사각형, 별 모양. 이는 단순 치료가 아닌 의식적 상징이었다. 트레파네이션 받은 자는 구멍난 머리 전사로 불리며 부족의 지도자가 됐다.
전설 속 불사의 전사들은 이렇게 탄생했다. 더 멀리 네안데르탈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5만 년 전 프랑스라 페라시의 동굴. 추운 빙하기, 메머드 가죽으로 덮인 피난처 안. 한 네안데르탈 남자가 동굴 벽에 기대 앉아 있다. 사냥 중 바위에 머리를 부딪힌 상처. 그의 동료가 돌도끼로 조심스레 뼈를 깎는다. 불빛이 깜빡이는 가운데 뼈 가루가 흩뿌려진다. 공기는 차갑고 외부 바람 소리가 들려온다. 구멍이 뚫리자 남자는 깊은 숨을 내쉰다. 고고학자들은 라페라시의 두개골을 통해 네안데르탈의 놀라운 기술을 확인했다. 구멍이 치유됐고 생존 기간은 최소 2년. 이는 인류 최초의 뇌수술 증거다. 왜 했을까? 단순 치료? 아니, 정신적 치유도 포함됐다. 고대인들은 두통이나 발작을 악령 탓으로 여겼다. 구멍을 뚫어 영혼의 창을 만드는 것이다. 전 세계 1만 5천 구 이상의 트레파네이션 유골이 이를 증명한다. 남미, 아프리카, 폴리네시아까지 퍼졌다. 이제 확대해서 보자. 트레파네이션의 역사적 의미는 크다. 고대 의학의 정점이다. 청동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까지 전쟁 문화와 맞물렸다. 잉카의 경우 황제 파차쿠티는 트레파네이션 받은 전사 5만 명으로 제국을 정복했다. 켈트족은 로마 침략을 막는데 이 기술이 기여했다. 생존율 80%는 현대 기준으로도 높다. 왜? 그들은 해부학을 직관적으로 알았다. 뇌압, 감염 예방, 치유, 촉진, 현대 뇌수술의 뿌리다. 19세기 유럽 의사들은 이 유골을 보고 감탄하며 개두술을 발전시켰다. 상상해보자. 잉카 요새의 그 전사, 구멍난 두개골을 만지며 별을 올려다본다. 바람이 구멍을 스치며 속삭인다. 너는 살아남았다. 켈트 초원의 전사도 마찬가지. 그의 투구는 구멍을 뚫어 하늘과 연결된 듯하다. 이 비밀스러운 예술은 고대 전사들을 신화로 만들었다. 오늘날 그 유골들은 박물관에서 조용히 빛난다. 당신의 머릿속 이 이야기를 새기며 눈을 감아보자. 고대의 바람이 불어온다. 평화롭게, 깊은 잠으로, 총 약 4일 아미백자, 어둠 속에서 칼날이 피부에 스치듯 가볍게 닿았다. 고통의 비명이 터져나올 법한 순간, 환자는 고요히 누워 있었다. 고대 그리스의 이집트에서 건너온 그 기술, 두개골을 뚫는 트레파네이션. 고통 대신 평온이 흘렀고 사람들은 이를 신의 은총이라 불렀다. 히포크라테스의 시대, 기원전 5세기경, 에게 해의 작은 섬 코스로스에서 바다바람이 소금기 어린 안개를 몰고 오는 새벽. 흑벽 집안, 기름 램프의 불꽃이 깜빡이며 벽에 그림자를 들이운다. 환자는 가죽 침대에 누워 눈을 감은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그의 머리 위로 히포크라테스의 제자들이 모여든다. 그들은 청동 도구를 손에 쥐고 조심스레 두개골을 관찰한다. 두개골 안에 체액이 고여 압력을 일으킨다. 이를 빼내야 한다. 히포크라테스는 속삭이듯 말한다. 램프 불빛 아래 톱니 모양의 도끼처럼 생긴 트레판이 천천히 회전한다. 뼈 가루가 부드럽게 흩날리고 공기가 습기를 머금은 채 긴장으로 무거워진다. 환자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며 마침내 작은 구멍이 뚫린다. 피가 스며 나오지만 곧 맑은 체액이 흘러내린다. 환자는 눈을 뜨고 미소 짓는다. 이제 가벼워졌다. 이 장면은 히포크라테스의 저작 두개골 외상에 생생히 기록되어 있다. 그는 트레파네이션을 단순한 주술이 아닌 과학으로 승화시켰다. 고대부터 이어진 이 수술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압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히포크라테스는 성공률을 70% 이상으로 보고했다. 왜냐하면 그는 무균 처치를 강조하고 골막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했다.
이는 4가지 체액, 유머 이론,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의 산물이었다. 머리 안의 불균형이 광기와 발작을 부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스에서 로마로 이 지식은 갈레노스에게 전해져 제국 전역에 퍼졌다. 트레판 도구는 청동에서 철로 진화하며 더 정교해졌다. 시간이 흘러 중세 유럽으로 14세기 흑사병이 대지를 휩쓸던 시기, 런던의 좁은 골목,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성당 종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발사 외과의사들이 촛불 아래 모인다. 환자는 패스트로 미친 듯 경련을 일으키는 소년. 악령이 머리에 깃들었다. 군중이 속삭인다. 이발사 조는 가죽 앞치마를 두르고 렌싯을 쥔다. 공기 중에 약초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다. 그는 소년의 머리를 깎고 피부를 절개한다. 톱날이 뼈를 갉아먹는 소리가 방 안을 채운다. 삐그덕, 삐그덕. 소년의 몸이 떨리지만 와인에 섞인 마취제가 그를 진정시킨다. 구멍이 뚫리자 검붉은 체액이 쏟아져 나온다. 유머가 빠져나간다. 조는 외친다. 다음 날 소년은 일어나 앉아 빵을 먹는다. 기적이다. 이바리어스들은 트레파네이션을 트레파닝이라 불렀다. 르네상스 시기 16세기 프랑스 앙리 2세의 궁정에서 외과의사 아미브루아즈 파레가 등장한다. 전쟁터에서 부상병들을 치료하던 그는 트레판을 혁신했다. 화약 총알이 두개골에 박혔다. 빼내야 한다. 1552년 이탈리아 전쟁 중 파월리나 전투. 비바람이 몰아치는 야전 천막 안 횃불이 흔들린다. 부상병의 얼굴은 창백하고 입가에 거품이 흘러내린다. 파레는 손을 씻고 상처를 소독한다. 그의 트레파는 나사식으로 뼈를 최소한으로 제거한다. 칼날이 돌고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간다. 피비린내가 진동하지만 파레의 손은 흔들리지 않는다. 구멍을 통해 총알이 드러난다. 그는 핀셋으로 집어 빼낸다. 환자는 신음하며 깨어난다. 폐하, 이자가 살아났다. 파레의 보고서에 왕실이 감탄한다. 파레의 공헌은 컸다. 그는 동맥과 정맥을 구분하고 지혈제를 발명했다. 트레파네이션은 더 이상 미신이 아니었다. 엘리트 계층에서 열풍이 불었다. 17세기 영국 왕립외과학회에서 트레판이 표준 수술로 자리 잡는다. 찰스 2세조차 머리 아픔에 이를 권유받았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실패가 도사렸다. 감염, 출혈, 뇌 손상. 18세기 프랑스 혁명 직전 길로틴의 그림자가 들이운다. 1193년 파리 감옥. 처형 전날 밤 의사들은 사형수들의 머리를 트레판한다. 혁명 정신을 위해 고통을 견디라. 촛불 아래 비명소리가 메아리친다. 그러나 대부분이 죽었다. 이는 과학인가, 광기인가, 줌아웃 하자. 히포크라테스부터 길로틴까지 트레파네이션은 의학의 이중성을 드러낸다. 유머 이론은 2000년 지배했으나 19세기 세균 이론으로 무너졌다. 오늘날 현대 신경외과는 이 고대 기술의 후예다. 뇌압계측을 위한 작은 구멍, 바로 트레파네이션의 진화. 고통 속에서 피어난 지혜, 그것이 인류의 여정이다. 이제 그 고요한 새벽으로 돌아가 보자. 코스로스의 바닷가, 파도가 속삭이는 소리. 히포크라테스의 손길이 여전히 느껴진다. 눈을 감고 그 평온을 느껴보십시오. 호흡이 깊어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역사 속 물결이 당신을 안아줍니다. 잠이 스며듭니다. 종약 4000일 미백자. 어둠이 깊은 밤 런던의 지하실에서 드릴 소리가 속삭이듯 울려 퍼집니다. 바깥 세상은 1960년대 히피들의 자유로운 노래로 가득한데 이곳에서는 차가운 금속이 살을 파고들어 뇌를 드러냅니다. 고통은 없고 오히려 평온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이 구멍이 우주를 열어줄 거야. 한 남자가 중얼거립니다. 고대 부족의 의식이 현대의 반항 속으로 되살아난 순간입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쉬며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습기 찬 공기, 희미한 촛불이 벽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테이블 위에 놓인 오래된 의료 도구들. 표준 해부학책에 따르면 뇌는 신성한 영역, 건드릴 수 없는 금기입니다. 하지만 이 방 안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구멍을 뚫음으로써 해방을 꿈꿉니다. 20세기 중반 트레파네이션의 부활이 시작된 바로 이 순간, 먼저 러시아의 평원으로 돌아가 보죠. 1920년대 소련의 그림자 아래서 추운 겨울 바람이 휘몰아치는 시베리아 마을. 농부 이반 차가예프가 칼을 들고 자신의 두개골에 구멍을 냅니다. 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천천히 돌로 만든 고대 도구처럼. 그는 왜 그랬을까요?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예프는 책을 썼습니다. 두개골 압박 이론이라 불리는 그의 주장. 현대인의 두개골이 성장하며 뇌를 압박해 노화와 질병을 부른다. 구멍을 뚫으면 압력이 풀려 영원한 젊음이 온다는 겁니다. 바람소리가 잎사귀를 스치듯 그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러시아 시골에서 수십 명이 따라했습니다. 의사들은 미쳤다고 비웃었지만 차가예프의 추종자들은 기적을 외쳤습니다. 두통이 사라지고 시야가 맑아지며 꿈에서 예언을 본다고.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트레파네이션의 과학적 재해석. 네안데르탈인부터 이집트 미라까지 인류 1만 년 역사의 의식적 실험이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페루의 파라카스 문화에서 7,000년 전 두개골의 10%를 뚫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치사율 50%에도 불구하고 생존자들이 증언하듯 통증 완화와 영적 각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서쪽으로 돌려보세요. 1960년대 영국 스윙잉 런던의 소용돌이. 버튼 브라더스, 조셉과 월리엄. 그들은 차가예프의 책을 읽고 DIY 트레파네이션을 시작합니다. 지하 클리닉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와 같은 스타들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모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방 안은 인센스 향으로 가득하고 비틀스 음악이 희미하게 흘러나옵니다. 환자는 편안히 누워 국소 마취 후 손드릴로 1cm 구멍을 냅니다. 뇌가 숨을 쉬게 해줘. 브라더스는 속삭입니다. 그날 밤 구멍이 뚫린 환자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공기가 맑아지고 빛이 더 밝아지며 마음이 우주처럼 확장됩니다. 그들은 코스믹 컨셔스니스를 외칩니다. 정신적 고양, 예지력, 불멸의 에너지. 존 레논이 관심을 보였고 헐리우드 셀레브리티들이 몰려듭니다. 1970년대 초 영국에서만 수백 건의 비공식 수술. 미국 캘리포니아의 히피 커뮤니티에서도 확산됩니다. 오가닉 푸드와 LSD와 함께 트레파네이션은 반문화 운동의 상징이 됩니다. 하지만 왜 이토록 매혹적이었을까요? 여기서 확대해보죠. 현대 신경과학의 맥락에서 20세기 초 프로이트와 융기 무의식을 탐구하던 시대. 뇌는 더 이상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환각제 실험 명상 붐 속에서 트레파네이션은 뇌 확장의 극단적 방법으로 떠올랐습니다. 차가예프의 이론은 오늘날 두개뇌압 증후군과 유사합니다. 실제로 현대의학에서 만성 두통 환자에게 작은 구멍을 뚫는 개두술이 쓰이죠. 하지만 그들은 더 나아갔습니다. 영적 차원으로 깊숙한 숲속 오두막을 떠올려 보세요. 1975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지하. 네덜란드 의사 바르트 휘게가 클리닉을 열고 수백 명을 치료합니다. 그의 환자들은 색이 더 선명해지고 공감력이 폭발한다고 증언합니다. 유명인사, 예술가들이 몰려들어 언론이 달려듭니다. BBC 다큐멘터리까지 방송되며 거의 주류로 떠오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바로 이 인기가 몰락을 불렀습니다. 1980년대 규제가 시작됩니다. 영국 의료협회와 FDA가 개입합니다. 비위생적 생명위협이라며 클리닉 폐쇄. 브라더스는 추방되고 휘게는 재판을 받습니다. 치사 사례가 보고되며 트레파네이션은 다시 지하로. 하지만 그 유산은 살아있습니다.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바이오 해커들,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이 비슷한 실험을 합니다. 앨런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뇌 임플란트를 심는 시대에 트레파네이션은 선구자였습니다. 이제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의 구멍이 현대의 꿈을 꿰뚫는 아이러니. 페루 부족은 악령을 쫓기 위해, 러시아 농부는 젊음을 위해, 히피들은 우주를 위해 뚫었습니다. 과학은 그것을 미신으로 치부하지만 생존율 70%의 고대 기록과 현대 증언은 질문을 남깁니다. 뇌의 압박이 정말 영혼을 가로막는가? 코스믹 컨셔스니스는 환상인가? 현실인가? 바람이 잎을 스치듯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스며듭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고대의 리듬이 몸을 감싸죠. 트레파네이션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두개골 안에도 그 구멍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온히 잠들며 우주의 속삭임을 들어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꿈속으로